오늘은 주요 섭외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경위와 서로를 의식하는 아저씨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평등, 자유연애와 같은 근대적 가치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그러나 아직 여성의 개가라고 하는 건 재혼이에요. 재혼을 금하는 봉건적 인습이 힘을 발휘하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봉건적 가치관과 그 다음에 근대적 사회제도 사이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한다. 왜? 어머니잖아. 개가가 금해 있다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이러한 결론은 오키와 죽은 남편을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 이건 이제는 봉건적 가치관에서 보는 평가가 되겠죠. 여성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사회적 인습의 폭력, 이거는 근대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이 평가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참고로 이 작품은 여러 번 영화로 방영되고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심지어는 꽁트로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지만 여러 매체에 의해서 개작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복합제재라든가 아니면은 보기를 설정하는 거죠. 박스 보기를 설정해서 이제는 둘의 차이점, 거기서 이제는 연출가와 소설가와 감독의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자, 원래는 사랑 손님인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바뀐 1961년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자, 여기서 나가 나오네. 몇 인칭? 그렇죠. 1인칭 서술자고요. 자,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키죠? 오키가 매우 어린 나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그 영상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이며 관찰자이다. 첫날부터 내게 퍽 고맙게 굴고, 아저씨가 상당히 나한테 친절한 거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요요요 헤요체네요. 그죠? 자, 상대높임법에는 헤요체를 쓰면서 어떤 정다운 느낌, 요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문체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아저씨의 그 친절함에 나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 하더군요. 어렸을 적 친구,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쭉마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아저씨와 아버지와 아저씨의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먼 데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 유학생이었나 봐요.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왔다가 직업이 뭐야? 교사, 선생님. 우리 큰외 삼촌과는 동무인데 이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랑 손님이 되었나 봐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 집은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어때요? 상조가 되겠죠. 그죠? 서로 돕는 상황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어쨌거나 간에 아저씨, 사랑방에 들어오게 된 아저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요약적 정보를 제시하면서 아저씨가 우리 집에 하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결국 어머니와 아저씨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림책이라든가 과자는 아저씨의 자상함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저씨의 행동을 통해서 아저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불러서 간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저씨에 대해 뭐가 있어? 호기심이 있는 거죠.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느라니까 아저씨가 두둥.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아, 이 오키가 바로 서술자 나의 이름이 되겠네요. 하고 묻겠지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좋아해요. 라고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말합디다. 결국은 이 삶은 달걀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아저씨의 자상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라고 보고 이 구절이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오?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더니 한참이나 빙그레 여기서는 한참이에요.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어떤 장난스러운 대답이라 할지라도 이걸 신경을 써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헛된 사람, 가벼운 사람이 아니죠. 사소한 질문에도 신중하게 대답하는 사람이면서 나도 삶은 달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삶은 달걀. 왜? 오키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삶은 달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삶은 달걀은 결국 아저씨와 나가 가까워지는 계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 여기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니은 해놓고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저씨는 진짜 삶은 달걀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친해지고 싶은 거죠. 일종의 뭐예요? 플러팅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개념은 없었겠지만 자,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키는 어리니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어머니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했을지 알 수도 있잖아. 조금만 생각해보면. 즉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만은 성미이지요. 고집이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직접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앞마당으로 뛰쳐들어가면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대. 떠들지 말어. 아저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는 엄마의 입장이에요. 말이죠. 떠들지 말어.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그래? 이건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염두에 둔다면 아저씨를 의식하고 있는 엄마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행동묘사죠? 하지만 그건 뭐야?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오게 되었으니까요. 왜? 어머니는 그래요. 뭐 딸도 주지만 오키도 주지만 뭐야? 그렇지 아저씨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지. 어머니의 호의예요. 달걀 장수 놓친 내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의뢰 나도 하나씩 주곤 그래요. 나도 부수적인 이익을 얻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씩 꺼내서 먹으라고 하지요. 나에 대한 아저씨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도 받고
아저씨한테도 받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럼 요 챕터에서, 요 장면에서의 달걀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오키에 대한 아저씨의 호의고요.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죠. 그 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물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어머니도 아저씨에게 호감이 있구나. 아, 지금 밀당을 하는구나. 이거예요. 문제는 누구만 몰라. 그렇지, 오키만 몰라요. 어머니와 아저씨의 마음을 독자인 우리는 알지만 오키, 서술자인 오키는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외삼촌은 가끔 툴툴 될 때가 있어요. 툴툴대다라고 하는 건 투덜투덜거리는 거야.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외삼촌의 심리를 나가 추측하는 거죠. 알지는 못하죠. 전지적인 서술자가 아니니까 그냥 추측이에요. 관찰자적 시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에피소드인가요?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가면 되지. 아니야,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7살만 넘으면 남자와 여자가, 특히나 외간 남자하고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어머니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저씨와 내외하고 있는 거죠. 봉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좀 볼 일 있는 날 의뢰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투덜투덜 툴툴거리는 거죠. 불만이에요. 어쩌자니 너밖에 사랑에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은 식구 중에 남자는 너밖에 없지 않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외삼촌 보고 기다렸다가 상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결과죠. 아, 누님이 상 좀 들고 나가구려. 아,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와 달리 외삼촌은 상당히 개방적인 성격이죠. 이런 개방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같은 보수적인 성격이 혼재되고 있는 사회, 한마디로 어떤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막 변화하는 그런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왜? 갱년기라서? 아니죠. 부끄러움이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을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뭐야? 이거는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단 얘기죠. 어머니가 아저씨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갔지요. 두둥. 그럼 이제는 장면이 또 바뀌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전개 부분 중에 첫 번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경위와 서로를 의식하는 아저씨와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